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만큼의 현금 흐름이 있는 상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개인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결국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으려면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 즉, 투자를 잘해야 경제적 자유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은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소득과 저축률입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선 내가 쓰는 돈보다 자산이 만들어내는 돈이 많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걸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필요 자산은 연지출 나누기 4%. 이걸 흔히 4%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년 생활비가 4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필요 생활비 4천만 원을 4%로 나누면 됩니다. 즉 10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죠. 1년 필요 생활비에 25배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률부터 계산합니다. 연평균 수익률 10%로 굴리면 7년에 2배니까 20년 정도 걸리겠군? 이런 식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보다 더하죠. 사람들은 연 15%, 20%의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누가 몇 퍼센트 수익 냈다는 얘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수익률만 이야기할 뿐 정작 그 수익률을 적용할 총알, 그러니까 투자금을 늘릴 고민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만드는 건 높은 수익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경제적 자유의 필수 조건입니다. 소득과 저축률, 즉 매월 투입할 총알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5년 뒤 은퇴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중 300만 원을 투자하고 20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저축률은 60%입니다. 연 5% 수익률로 15년간 투자하면 최종 자산은 약 8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총 원금은 5억 4천만 원, 이자는 2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수년간 200만 원으로 생활한 절약 근육이 생긴 상태로 1년 생활비는 2,400만 원입니다. 4% 법칙에 따르면 필요한 자산은 약 6억이죠. 이미 경제적 자유 기준을 넘어섰고 8억 3천만 원의 자산에서 연 3,320만 원의 생활비가 나옵니다. 1년 생활을 하고도 920만 원의 자금이 남습니다. 이는 비상금으로 두거나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 복리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월급은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350만 원이고 투자는 150만 원입니다. 저축률이 절반인 30%죠. 수익률은 2배인 연 10%로 15년간 투자하면 최종 자산은 약 6억 2,9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2배지만 자산은 오히려 2억 이상 적습니다. 그리고 매월 350만 원으로 생활한 소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월 200만 원으로는 절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생활비는 4,200만 원,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자산은 10억 5천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까지 4억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수익률보다 생활 구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검소하게 살며 투자금을 늘렸고 두 번째 사람은 수익률은 높였지만 그만큼 소비도 많았습니다. 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일수록 저축률이 유지되고 자산이 빠르게 쌓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죠.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얼마를 버는가 보다 얼마를 남기는가, 그리고 그 구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검소함은 저축률을 높이는 습관이자 경제적 자유를 지탱하는 근육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정하지만 소득과 저축률, 그리고 소비 습관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금이 늘어나고 저축률이 높아지면 복리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저축률이 낮고 소비가 늘어나면 돈은 남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결국 검소함이 유지되는 구조 속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수익률을 높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저축률을 단 10%만 높여도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시점은 10년 가까이 빨라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갈 돈은 한도 끝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끼냐고. 맞습니다. 내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절약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총알을 만드는 노력입니다. 그 총알은 단순히 월급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업이나 추가 소득 활동, 혹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에서도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남길 수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고 싶다면 수익률을 쫓지 말고 소득을 늘리고 검소함을 지키며 저축률을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수익률은 운이지만 소득과 저축률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검소함은 그 선택을 꾸준히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얼마를 벌까보다 얼마를 남길까에 집중하는 순간 경제적 자유는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들을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